해마다 태풍 등 재난재해로 인해 농민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만들어놨지만 보험 가입률은 2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심 속 대형 공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피해를 수차례 호소하는데도 공사업체는 민원 해결에 소극적입니다. 관광지 홍보를 위해 여수시가 제작한 웹드라마가 좋은 홍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웹드라마는 작품성까지 인정받아 국제영화제 초청까지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한의대 설치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한의대 설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서 농업을 지킬 사실상 유일한 안전장치인데 여전히 농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농민들의 부담으로 재해보험을 지탱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농사가 갓 시작된 해남군의 가을 배추밭입니다. 채소값에 대한 기대감 속에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올해부터 가을 배추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됐지만 가입률은 2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 보험에 가입한 배추밭에 절반가량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나머지 보험 미가입 배추밭은 농민들이 고스란히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뿌리가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양분이 못 올라가면서 고사가 모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1년 2개 작목으로 시작됐던 농작물 재해보험은 올해 67개 작목까지 확대된 상태. 하지만 보험 가입률은 벼와 배가 70-80%를 상회하는 반면 대파는 20%대에 머물며 작물별 편차가 큽니다. 전남의 경우 올해부터 전체 보험료 중 농민은 10%만 실제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매년 그 수준. 농작물 재해보험은 까다롭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피해조사가 끝나야만이 우리가 이제 좋은 것을 골라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다시피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최근 5년간 전남에서 지급된 농작물 재해보험금은 6,400억여 원. 이 가운데 80%가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발생한 자연재해에서 비롯됐습니다. 보험사의 손해율이 커진 뒤 보험 체계가 바뀌었는데 농민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자연재해의 귀책 사유는 하늘에 있지만 농민들에게 책임이 전가되면서 보험료 할증률은 작년부터 30%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 산출 기준, 과수농가에서 열매를 쏟기 전 발생한 피해 보상 비율, 보험금의 자기부담 비율 역시 2020년부터 농민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악화됐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어떤 피해는 농업인의 귀책 사유라기보다는 이상기후로 인한 어떤 피해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무엇보다 국비 지원 확대 대신 할증률을 높여 재해보험을 지탱하려는 현재의 정부 기조로는 날로 커져가는 자연재해 위험에 대응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태풍 흰남노 피해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김 지사는 지난 6일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몰고 온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상치 콘크리트가 파손된 여수 만흥동 방파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방파제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함께 벼 침수와 낙과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도 조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몰고 온 강우로 일부 섬 지역 가뭄이 해갈됐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완도 지역은 최근 3일 동안 평균 172.1mm의 강우량을 기록해 보길도 부용제의 저수율이 40% 선을 회복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시행된 완도 노화 보길 지역의 제한급수는 전면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수율이 낮은 완도 넙도 지역은 추석 연휴 이후 다시 제한급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형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수시 학동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변 상인들이 소음과 분진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틀에 시꺼먼 먼지가 수북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닥을 손으로 쓸자 먼지가 그대로 묻어나옵니다. 여수시 학동의 지하 5층, 지상 35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상인들이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지금 영업을 하는데 방 하나를 아예 손님방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먼지가 많이 생기니까 문을 못 열어놓게 해요. 소음은 더 심각합니다. 공사장으로부터 불과 1m가량밖에 떨어지지 않은 한 고시텔은 운영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금 다 퇴실하시고 방 보러 오신 분들도 소음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누가 여기서 거주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방이 다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민원을 넣어도 그때뿐 나아지는 게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사장 현장에는 소음과 분진 측정기가 마련돼 있는데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확인되면 행정 조치를 받게 되지만 분진의 경우 마땅한 기준이 없다 보니 전적으로 업체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공업체는 기존보다 강화된 12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상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 보상을 놓고 입장이 갈려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출이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객실 이용하는 제한하고 그리고 기타 보상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금액이 너무 과하게. 시공업체는 기준치 이상의 소음으로 지난달에만 3차례 행정처분을 받았고 공사 작업 시간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면서 오는 13일 국토관리청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 한의대가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교육부가 인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최근 국회 결산심사에서 당시 교육부 장관과 전남대 총장 등이 함께 협력한 이행협약서를 공개하며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통합 약속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행협약서에는 한의대 설립을 인가받아 여수 캠퍼스에 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수의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여수시의 웹드라마가 기대 이상의 마케팅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시의 7번째 웹드라마가 공개됐는데요. 국제영화제에도 공식 초청을 받는 등 작품성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를 배경으로 조선시대 악공청에서 현재 여수 밤바다 버스킹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7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은 무지개. 이 드라마는 올해 여수시가 자체 제작 공개한 웹드라마입니다. 여수시가 제작한 웹드라마는 이번 작품 무지개까지 모두 7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신직계의 사랑 이야기를 시작으로 여명, 동백 등 모든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여수의 유명 관광지나 지역의 숨은 명소를 드라마 속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 설화 등까지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웹드라마는 5에서 10분 분량, 4에서 5부작으로 제작돼 모바일 웹 컨텐츠에 익숙한 국내외 젊은 층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개 작품의 누적 조회수만 700만 건이 넘을 정도로 큰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2019년에 만들었던 동백이라는 작품은 지역의 아픔, 여순 사건을 다뤘던 작품이고 이 작품은 한 50여만 건 조회가 됐고 그 다음 호전망령이라는 작품이 한 160만 건, 작년에 제작됐던 윤수라는 작품이 한 460만 건 정도 됩니다. 여기에 단순히 지역 관광 컨텐츠 홍보를 넘어 작품성까지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9년 작품 동백은 스페인 빌바오 웹페스트에서 황금 늑대상을 수상하는 등 여수시의 웹드라마는 국내외 유명 웹페스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7개 작품의 수상 실적만 13차례에 이릅니다. 2019년 스페인 빌바오 웹페스트에서 상을 받는 것을 토대로 각종 국제대회 LA라든지 마이애미 이런 부분에 공식 초청을 받고 있고
올해 만들어진 무지개도 LA 페스타의 공식 초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수시의 새로운 국제 관광 홍보 마케팅의 한 영역으로 이제 당당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웹드라마. 여수시는 오는 11월 새로운 8번째 웹드라마 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체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한 광양시 공무원들이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 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광양시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광양시는 성황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30% 넘게 늘어난 상황에서도 행정안전부의 투자 재심사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는 등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감사원은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이 추석 당일인 오는 10일 광주와 전남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달이 떠오르는 시각은 여수가 오후 6시 59분, 목포와 진도 오후 7시 4분으로 추석 연휴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 11일과 12일에는 흐려지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연휴 기간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낄 수 있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풍 이후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고색 따라 안개 낀 지역이 있었고 여전히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여수는 20도, 순천 17, 광양 18, 고흥은 16도, 한낮에는 27도에서 29도가 예상됩니다. 광주는 18에서 29, 목포는 19에서 27도입니다. 바다는 대체로 맑겠고 남해서부 먼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도는 앞바다에서 0.5, 먼 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바람은 초속 5에서 11m로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7시 25분, 간조는 새벽 1시 38분입니다. 추석 연휴에는 대체로 맑고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부터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지난달 수도권에 내린 폭우, 그리고 태풍 흰남노가 몰고 온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과연 침수로부터 안전할까요?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남학 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주차된 차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중 주차는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지하 3층까지 주차장이 있는 곳도 차량 주차 공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야간의 지하 주차장은 어지간해선 차량이 통행하기 힘듭니다. 최근 태풍 흰남노, 그리고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 때도 지하 주차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던 걸 감안하면 우리 지역 아파트들의 주차장 여건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폭우로 해가지고 순식간에 지하 주차장이 물이 차는 것을 보고 우리 지역도 큰 비가 오면 이 지하 주차장이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2중, 3중 주차, 진입로 주차 등 지하 주차장을 복잡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애당초 주차 공간 자체가 부족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1가구 2차량이 보편화됐지만 오령지구 신도시 아파트들의 지하 주차장은 세대당 1.26대에서 많아봐야 1.56대 수준, 세대당 1.2대 수준만 채우면 되는 현행 규정 때문에 지하 주차장은 무질서하게 차량이 주차되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갑작스런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처하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변화무쌍해진 기상 여건을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 자동차 보급 수준에 머물러 있는 주차장법을 주차 면수 확대는 물론이고 차수벽, 배수 범퍼 설치 등의 현실적인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주민들 간 주정차 갈등 요소를 넘어 재난 상황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사실을 최근의 폭우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 여름은 유독 덥게 느껴졌는데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광주 전남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무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올해 6월부터 8월 광주 전남의 평균 기온은 최근 30년간 평균 기온보다 1도 높은 25.2도로 이는 기상 관측 이래 역대 4위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전남의 기온은 27.3도로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고 열대야 일수도 21일로 평년보다 열흘이나 많았습니다. 금호 미쓰이화학이 여수 MDI 공장 증설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금호 미쓰이화학은 포스코건설과 여수 MDI 공장 증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4년까지 5천억 원을 투입해 MDI 생산 능력을 연간 41만 톤에서 61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호 미쓰이화학은 현재 폴리우레탄 시장에서 MDI 국내 1위 기업으로 증설이 모두 완료되면 단일 공장 기준 세계 4위 업체로 도약합니다. MDI는 가구와 단열재, 자동차 내장재, 메모리폼, LNG선 등에 쓰이는 폴리우레탄의 핵심 원료입니다. 순천시가 최근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시공업체 선정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말까지 조달청과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약정 체결과 계약 의뢰, 입찰 안내서 심의를 모두 마쳤고 조달청은 조만간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내년 1월까지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025년까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2,090억 원을 들여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해양 레저 스포츠의 향연 2022 여수 마린 페스티벌이 오는 16일부터 사흘 동안의 일정으로 여수세계 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2022 여수 마린 페스티벌은 오는 16일 카약과 드래곤 보트 등 해양 레저 스포츠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를 시작으로 축하 무대 등 다양한 해양 레저 스포츠 대회와 문화 공연 행사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 기간 제10회 해양수산부 장관배 전국 카약 대회와 제2회 여수 전국 해양 레저 스포츠 대회도 함께 열려 선수들의 흥미진진한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도내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의 코로나19 선별 진료소가 운영됩니다. 전남도는 추석 연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22개 시군의 선별 진료소 47곳을 운영하고 광양 섬진강 휴게소 등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도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휴 기간 코로나19 진단과 진료, 처방이 가능한 도내 원스톱 의료기관 168곳이 운영됩니다. 순천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추석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순천역과 버스터미널에 홍보 리플릿 등을 비치할 예정입니다.